내용의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 판단하기. 4단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교과서 130쪽을 펴고 필기구를 준비해주세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볼까요? 무엇이 떠오르나요? 네, 막걸리요. 이거 정말 큰일 날 친구네요. 하하, 지난 시간에는 논설문의 특성에 대해 배웠었습니다. 논설문은 적절한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글이었죠. 또 논설문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서론은 문제 상황과 주장, 본론은 근거와 근거를 뒷받침하는 말, 결론은 요약과 반복을 통한 강조였습니다. 이제 생각이 났죠? 오늘은 논설문을 한 편 읽어보고 내용이 타당한지, 표현이 적절한지 판단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0쪽을 봅시다. 두 장의 사진이 있네요. 여러분은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푸르른 자연 그대로의 모습과 인간이 개발한 자연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어 보여지고 있네요. 오늘의 논설문 주제는 자연인가 보네요. 여러분들은 산에 가는 것을 좋아하나요? 요즘처럼 더워지는 날에는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편안한 의자나 해먹 위에 누워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초록의 숲을 바라만 보고 있어도 왜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포크레인이 마구 파헤친 모습을 보니 눈살이 찌푸려지네요. 포크레인 나빠요. 또 엉뚱한 소리 할 뻔했네요. 우리 이제 논설문을 한 편 읽어봐요. 읽으면서 지난 시간에 배운 논설문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지 확인해보면 더 좋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연보호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자연개발은 우리 삶을 위협한다.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로 우리 삶의 터전인 자연은 몸살을 앓고 이제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우리는 자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 왜 자연을 보호해야 할까?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서론에서 문제 상황과 주장이 나왔죠. 무분별한 개발로 인류 생존작이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쓴이는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제 선생님이 밑줄 쳐주지 않아도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이제 본론으로 가봅시다. 첫째,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복원되기가 어렵다. 어린 나무 한 그루가 들이나무로 성장하는데 약 30년에서 50년이 걸린다고 한다. 우유한 허브로 오염된 물을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깨끗한 물로 만들려면 우유한 컵에 비만 배의 물이 필요하다. 이처럼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오염된 환경을 되살리는 데는 수십, 수백 배의 시간과 노력이 된다. 자연의 힘이 아무리 위대해도 정 능력을 넘어서는 오염을 감당하기는 어렵다. 본론에서 첫 번째 근거가 나왔습니다.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죠. 한번 파괴되면 복원이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맞아요. 아름드리 나무는 수십 년에 걸쳐 자라난 것인데 파괴하는 것은 한순간이죠. 복원하려면 수십 년이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들로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어요. 아무리 자연이 자정 능력이 있다지만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이제 두 번째 근거를 읽어볼까요? 둘째, 무리한 자연 개발은 생태계를 파괴한다. 생물은 서로 유기적인 생태계로 얽혀 있으며 주변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간다. 자연 개발로 생태계를 파괴하면 결국 사람의 생활 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예를 들어 사람의 편의를 돕는 시설을 만들면서 무분별하게 산을 파헤치면 동식물은 삶의 터전을 잃는다. 무리한 자연 개발의 결과로 기후변화 현상까지 나타나 동물이 멸종 위기에 처하고 지구 환경이 위협을 받기도 한다. 동식물이 살 수 없는 곳은 사람도 살 수 없는 곳이 된다. 사람도 자연의 일부분이므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우리 삶이 풍요로워진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근거예요. 두 번째 근거는 생태계 파괴가 핵심 내용이네요. 바로 세 번째 근거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자연은
우리 후손이 살아갈 삶의 터전이다. 당장의 편리와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 후손에게 훼손된 자연을 물려주게 된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로 물, 공기, 토양, 해양과 같은 자연 환경이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훼손되면 우리 후손은 그 훼손된 자연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조상으로부터 금수강산을 물려받은 우리는 후손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자연은 조상이 남긴 소중한 환경 유산이자 후손이 앞으로 살아갈 삶의 터전임을 기억해야 한다. 세 번째 근거였습니다. 자연은 우리 후손이 살아갈 삶의 터전이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 아이들이 생기겠죠. 뭐라고요? 저는 결혼 안 할 거라고요.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어린 아이들이 이웃에도 사회에도 살아갈 거예요. 자연을 함부로 사용하고 그 친구들에게 넘겨줄 순 없잖아요. 충분히 설득력 있는 근거네요. 또 비슷한 예를 들면 여러분 위에 형, 누나, 언니, 오빠가 있다고 칩시다. 나는 자꾸 옷을 물려 입는 상황이에요. 옷에 막 얼룩 묻어 있고 그러면 좋아요. 기분 나쁘죠? 뭐 아주 좋은 예는 아니지만 조금 비슷한 상황 아닐까요? 후손들을 위해 자연을 소중하게 관리하고 물려주자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자연은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자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다. 더 이상 무분별한 개발로 금수강산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자연 개발로 사라져가는 동식물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더불어 살아야 한다. 지나친 개발 때문에 나타나는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현상이 더 이상 심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도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과제이다. 이제 우리 모두 자연 보호를 실천해야 한다. 결론까지 다 읽어봤습니다. 어때요? 결론에서도 논설문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었죠. 내용이 요약되어 나타나고 주장을 반복했어요. 이제 교과서 133쪽을 보면서 정리해봅시다. 133쪽 3번과 4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각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서 5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이 타당한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5번에 1번 문제 볼게요. 주장이 가치 있고 중요한지 판단해 보래요. 논설문에서 내세우는 주장은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엘리베이터에서 10층에 올라가려고 버튼을 누르려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누군가가 주장을 합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때 왼손으로 눌러야 합니다. 라고요. 이게 중요한가요? 가치 있는 주장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손이 없으면 코나키로 누를 수도 있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하나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장이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읽은 논설문의 주장을 살펴볼까요? 주장이 뭐였어요? 자연을 보호하자였죠. 이거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인가요?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해보세요. 빈말 풍선의 말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판단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5번에 2번을 볼게요. 이번에는 근거가 주장과 관련이 있는지 판단해보래요.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지난 시간에 스마트폰 사달라는 상황 이야기했었죠. 같은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엄마, 저 유튜브 보게 최신형으로 스마트폰을 바꿔주세요. 라고 주장했어요. 이제 빠른 시간 안에 근거를 대야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날 째려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근거를 댑니다. 왜냐하면 최신 스마트폰은 게임이 잘 돌아가거든요. 라고 근거를 댔어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그건 상상에 맡길게요. 아무튼 주장이 뭐였죠? 유튜브 보게 스마트폰을 최신형으로 바꿔야 한다였고 근거는 게임이 잘 돌아간다였어요. 주장과 근거가 서로 관련 있나요? 전혀 다른 내용이잖아요. 근거는 주장과 관련된 내용이어야 해요. 반드시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읽은
논설문 내용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근거는 가운데 있는 친구가 판단해줬어요. 그럼 여러분은 빈칸의 두 번째, 세 번째 근거가 주장과 관련 있는지 판단해보고 내용을 채워보세요. 물론 영상을 멈추고요. 자, 이제 세 번째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판단해보래요. 또 예를 들어볼게요. 앞에서 같은 상황이에요. 나는 스마트폰 바꿔달라고 주장했고 엄마는 째려 보고 계세요. 이제 내가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엄마는 나는 사랑하니까요. 둘째, 나도 엄마를 사랑하고요. 셋째, 사주시면 우리 가족에 평화가 찾아올 거예요. 라고 근거를 댔어요. 아, 여러분, 이런 근거의 결과가 궁금한 친구는 정말로 선생님이 든 근거를 가지고 엄마한테 사달라고 주장해보세요. 뭐라고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하하하. 자꾸 선생님이 딴 길로 빠져서 미안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도록 열심히 돕고 있는 중이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자, 어때요? 엄마는 나를 사랑하고 나는 엄마를 사랑하고 우리 가족의 평화가 찾아온다는 근거들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럼 이제 논설문의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교과서 6번 활동까지 해결해 봅시다. 자연을 보호하자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여러분이 직접 찾아 써보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근거를 잘 써봤나요? 그러면 그 근거가 타당한지 앞에서 배운 판단 기준을 가지고 판단까지 해보세요. 자, 이전까지는 내용의 타당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주장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지, 근거가 주장과 관련 있는지,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말이에요. 이번에는 표현이 적절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 136쪽 7번 문제입니다. 보기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좋아한다. 내 생각에는 무엇인 것 같다. 라는 표현은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이런 주관적인 생각은 설득력이 부족해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들어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7번의 2번 문제 볼까요? 보기를 한번 볼까요? 적당히 먹어야 건강에 좋다. 이런 적당이라니 엄마가 물어봐요. 너 밥 얼만큼 더 줄까? 그래서 대답해요. 적당히요. 그래서 엄마가 적당히 떠줬어요. 하지만 사랑은 가득 담아서요. 밥을 먹으려고 앉아보니 밥그릇에 밥이 산처럼 쏟아있네요. 엄마 이게 적당히인가요? 라고 묻겠죠. 도대체 적당히가 얼마만큼이라는 건지 애매하죠. 이런 표현은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이잖아요. 논설문은 자신의 견해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요. 알겠죠? 또 두 번째 보기를 한번 보세요. 하면 좋겠지만 재미는 없을 것이래요. 도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뭐 학교 전통이니까 하면 좋겠지만 나는 하기 싫다는 건가요?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니 좋은 표현이 아니네요. 자, 이제 7번에 3번 문제 볼게요. 파란색으로 된 글씨에 주목해서 읽어볼게요. 건강하려면 반드시 밖으로 나가 걸어야 한다. 반드시. 아이고, 밖으로 나가 걷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반드시와 같은 표현은 단정적인 표현이라 조심히 써야 해요. 함부로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는 이 세상은 변화무쌍한 사회라 언제든 변수와 예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표현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영상을 잠깐 멈추고요. 이제 두 번째 보기를 볼게요. 이번에는 절대로가 나왔네요. 국립공원에 절대로 케이블카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네. 왜요? 첫 번째 보기와 비슷한 문제가 생겼어요. 절대로도 단정하는 표현이잖아요. 여러분이
다르게 바꾸어 표현해 봅시다. 영상 멈추고요. 마지막 8번입니다. 8번은 여러분들의 활동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활동이에요. 벌써 마지막 활동이라 아쉽다고요? 저런. 하지만 선생님은 안 되겠어요. 조금 쉬어야겠네요. 여러분도 8번 활동 정리하고 쉬도록 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실제 논설문을 쓰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참여해줘서 감사합니다.